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경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아직 의료계는 빠진 상태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받은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입니다. 여기 뭐 계획은 좋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말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는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 지금까지 모든 보건복지부가 다 계획과 말은 좋았거든요. 크게 문제가 두 영역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전문의가 꾸준히 배출되겠는가 그리고 그 전문의들이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겠는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한재현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셨듯이 이미 대형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이탈이 사실상 러쉬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오직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일 거다 뭐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저는 이 의정 갈등은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탈하는 이유는 물론 돈도 있죠. 그런데 사실 돈의 격차는 예전의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격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은 편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직이 안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탁과와 함께 일해야 하는데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입니다. 지금 응급실로만 지원이 또 집중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응급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진료가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가 크고요. 그리고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볼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이길 만큼의 보람이나 유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손을 대야지 이게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를 깎을 거다 이런 식으로 비급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순간 그럼 급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 시스템도 다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헌재에서도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된 거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 좋은 의료의 도입이 멈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전공의들을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전공의는 사실 더더욱 전문의가 있고 중증 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냥 지역의료, 공공의료 경험해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 트레이닝 시스템상 그것만으로 필수과 특히 중증, 응급을 보는 과는 수련이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소아 수술하는 분과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2021년에 심평원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소아 청소년 외과 의사회에 수기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소아 정형외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16분 계십니다. 소아 신경외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8분입니다. 소아 흉부외과 16분. 소아 비뇨기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9분이었는데 이번에 한 분 사직하셔서 또 8분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역은 뭐 가수지망생 많이 뽑는다고 뭐 판소리 무형문화재 그냥 생기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역은 전문의가 많고 중증, 외상, 응급 모두 보는 곳에서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고 경험을 쌓다가 거기에 본인이 투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스스로 생겨야 가는 곳입니다.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가성비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의료 중요합니다만 미래 국가의 진짜 의료의 수준은 이런 부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 하시면서 이제 수가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가 이번에 7월 2일에 조경 장관님 주재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하셨습니다. 이 자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아 수술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치료 5개 행위 올려주시고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올린 수가에 해당하는 시술들 전국에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따로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80% 정도 하는 병원에서 1년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합니다. 지금 이걸 올려줘 놓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했다고 7월 2일에 이거를 발표하실 정도면 지금 산부인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말고요. 그것의 방안과 전문의 중점 병원에 제가 2가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그 전문의 분들께서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뭐 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당직 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그 수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실력을 늘려야 되는 그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의료계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저희가 그 태아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그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검토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소아와 분만에 대해서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의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